고대 로마 군인들은 전쟁터에서 칼에 베인 상처에 양배추를 으깨서 붙였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은 양배추즙을 마셔서 괴혈병을 예방했어요. 2008년 일본의 한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서는 매일 양배추를 먹은 그룹의 위궤양 치유 속도가 약물 치료만큼 빨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킬로그램당 1,000원도 안 하는 이 평범한 채소가 대체 무슨 비밀을 가지고 있길래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약장이자 밥상을 지켜온 걸까요? 오늘 여러분께 양배추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양배추 왜 이렇게 특별할까? 양배추는 십자화과 채소입니다. 브로콜리, 케일, 콜리플라워와 같은 가족이에요. 십자화과라는 이름은 꽃잎이 십자가 모양이라서 붙었는데 이 가족이 특별한 이유는 다른 채소에는 거의 없는 화합물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배추 100g, 그러니까 손바닥 2개 정도 크기에는 고작 25칼로리밖에 없어요. 92%에서 94%가 물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6%에서 8% 안에 엄청난 영양소들이 압축되어 있어요. 탄수화물은 5.8g 정도인데 대부분이 식이섬유 형태입니다. 단백질은 1.3g으로 적은 편이고 지방은 거의 없어요. 0.1g도 안 됩니다. 완벽한 저칼로리, 저지방 식품이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미량 영양소와 파이토케미컬, 그러니까 식물화학 물질입니다. 여기에 양배추에 진짜 힘이 숨어 있어요. 비타민C 레몬보다 강력한 항산화제. 양배추 100g에는 비타민C가 30mg에서 45mg 들어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성인의 하루 권장량이 100mg인데 양배추 250g만 먹어도 거의 채울 수 있어요.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매일 활성산소라는 유해물질의 공격을 받는데 비타민C가 이걸 중화시켜서 세포를 보호해요. 콜라겐 합성에도 필수적입니다. 콜라겐은 피부, 혈관, 뼈, 연골을 구성하는 단백질인데 비타민C가 없으면 만들어지지 않아요. 면역력도 높여줍니다. 백혈구의 기능을 강화해서 바이러스나 세균과 싸우는 능력을 키워주죠. 실제로 비타민C가 부족하면 감기에 자주 걸리고 상처가 잘 낫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건 양배추의 비타민C는 열에 비교적 강하다는 겁니다. 다른 채소들은 익히면 비타민C가 많이 파괴되는데 양배추는 잎이 두껍고 치밀해서 단시간 조리할 때는 손실이 적어요. 비타민 K 뼈를 지키는 숨은 영웅. 양배추 100g에는 비타민 K가 70마이크로그램에서 80마이크로그램 들어있습니다. 이건 하루 권장량의 거의 100%예요. 엄청난 양이죠. 비타민 K는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합니다. 첫째, 혈액 응고입니다. 다쳤을 때 피가 멈추는 건 비타민 K 덕분이에요. K라는 이름도 독일어 응고에서 따온 겁니다. 둘째, 뼈 건강입니다.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침착되도록 도와주는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을 활성화시켜요. 그래서 비타민 K가 부족하면 칼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뼈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들을 보면 비타민 K가 골다공증 예방에 매우 중요하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폐경기 여성들한테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양배추 섭취량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비타민 K가 와파린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갑자기 많이 먹거나 끊으면 안 되고 매일 비슷한 양을 드시면 됩니다. 비타민 U를 치유하는 기적의 성분. 비타민 U는 정확히는 비타민이 아닙니다. S메틸메티오닌이라는 아미노산 유도체인데 1950년대에 위궤양 치료 효과가 발견되면서 U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U는 얼썩궤양의 첫 글자입니다. 비타민 U가 하는 일은 명확합니다. 위 점막을 보호하고 재생시키는 거예요. 우리 위는 강한 산성인 위산이 있는데 위벽은 점막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 점막이 손상되면 위염이나 위궤양이 생기는데 비타민 U가 점막 세포의 재생을 촉진해서 상처를 빨리 낫게 해줍니다. 1949년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가넷체니 박사가 양배추즙으로 위궤양 환자들을 치료했어요. 매일 1리터의 신선한 양배추즙을 마시게 했더니 평균 7일에서 10일 만에 궤양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합니다. 약물 치료가 2주에서 3주 걸리는 것에 비하면 빠른 속도예요. 2008년 일본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궤양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약물만 투여하고 다른 그룹은 약물과 함께 양배추 추출물을 투여했는데 후자의 치유 속도가 훨씬 빨랐어요.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생양배추나 양배추즙이 모든 사람한테 좋은 건 아니에요. 위산이 적은 사람은 오히려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이 심한 경우는
양배추만으로는 부족하고 항생제 치료가 필요합니다. 글루코시놀레이트와 설포라판 항암의 열쇠. 이제 양배추의 진짜 비밀병기를 소개할 차례입니다. 바로 글루코시놀레이트와 설포라판입니다. 글루코시놀레이트는 십자화가 채소에만 있는 특별한 화합물입니다. 양배추를 씹으면 세포가 파괴되면서 미로시나제라는 효소가 나와요. 이 효소가 글루코시놀레이트를 분해하면 설포라판, 인돌, 이소티오시아네이트 같은 활성 물질들이 생성됩니다. 이 중에서 설포라판이 가장 강력합니다. 설포라판은 여러 가지 놀라운 일을 해요. 첫째,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우리 몸에는 이상 해독 효소라는 게 있는데 발암물질이나 독소를 무해한 형태로 바꿔서 배출하는 일을 합니다. 설포라판은 이 효소의 생성을 10배에서 100배까지 증가시킬 수 있어요. 둘째,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합니다. 정상세포는 손상되면 스스로 죽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암세포는 이 프로그램이 고장나서 계속 증식해요. 설포라판은 암세포의 자살 프로그램을 다시 작동시킵니다. 셋째, 암세포의 혈관 생성을 막습니다. 암이 커지려면 영양분을 공급받을 혈관이 필요한데 설포라판이 새로운 혈관 생성을 억제해요. 넷째,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DNA 손상을 막습니다. 실제로 여러 역학 연구에서 십자화가 채소를 많이 먹는 사람들의 암 발생률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특히 위암, 대장암, 폐암, 유방암, 전립선암에서 예방 효과가 관찰됐습니다. 2019년 중국 저장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메타 분석을 보면 십자화가 채소를 가장 많이 먹는 그룹이 가장 적게 먹는 그룹보다 위암 발생률이 19% 낮았습니다. 대장암은 18%, 폐암은 17% 낮았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건 예방 차원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미 암에 걸렸다면 양배추만으로 치료할 수 없어요. 항암 치료를 보조하는 식단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치료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식이섬유장을 청소하는 빗자루. 양배추 100g에는 식이섬유가 2.5g 정도 들어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이 25g에서 30g이니까 양배추 1kg을 먹으면 채울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많이 먹을 순 없지만 다른 채소나 곡물과 함께 먹으면 충분히 섭취 가능합니다. 식이섬유는 두 종류가 있어요.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양배추에는 둘 다 들어있는데 불용성이 좀 더 많아요. 불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지 않고 장을 통과하면서 대변의 부피를 늘립니다. 그러면 장벽이 자극되어 장 운동이 활발해지고 변비가 예방돼요. 또 장을 빠르게 통과하기 때문에 발암물질이나 독소가 장벽에 접촉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대장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아서 젤 형태가 됩니다. 이게 위에서 팽창해서 포만감을 주고 소장에서 당과 지방의 흡수를 늦춰요. 그래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줍니다. 장내 미생물한테도 좋습니다. 식이섬유는 우리는 소화하지 못하지만 장내 유익균들은 발효시켜서 먹어요. 그 과정에서 단세지방산이라는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게 장 점막세포의 에너지원이 되고 장 건강을 지켜줍니다. 하지만 갑자기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면 가스가 차고 배가 아플 수 있어요. 양배추에는 라피노스라는 당이 들어있는데 이게 소장에서 소화가 안 되고 대장까지 내려가서 장내 세균에 의해 발효되면서 가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양배추를 처음 먹기 시작할 때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야 해요. 칼륨, 혈압을 낮추는 천연 강압제. 양배추 100g에는 칼륨이 150mg에서 200mg 들어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이 3500mg이니까 많은 양은 아니지만 다른 식품들과 함께 먹으면 충분히 채울 수 있어요. 칼륨이 중요한 이유는 나트륨을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소금을 너무 많이 먹어요. 나트륨 과잉 섭취는 혈압을 올리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칼륨은 신장에서 나트륨 배설을 촉진해서 혈압을 낮춰줘요. 2013년 세계보건기구 WHO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칼륨 섭취를 늘리면 혈압이 낮아지고 뇌졸중 위험이 24% 감소한다고 합니다. 칼륨은 또 근육과 신경 기능에도 필수적입니다. 근육 수축, 심장 박동, 신경 전달 모두 칼륨이 필요해요. 칼륨이 부족하면 근육 경련, 피로, 부정맥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안토시아닌, 보라색 양배추의 비밀. 일반 양배추는 연두색이나 흰색이지만 보라색 양배추도 있습니다. 레드 캐비지 또는 퍼플 캐비지라고 부르는데 이 보라색이 바로 안토시아닌 색소 때문이에요. 안토시아닌은 블루베리, 포도, 가지 같은 보라색 식품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입니다.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어요. 일반 양배추보다 항산화 능력이 약 6배에서 8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의 효능을 보면 첫째 혈관 건강입니다.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고 혈관 탄력을 높여줘요. 동맥경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시력 보호입니다. 눈의 망막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해서 시력 저하를 늦춰줍니다. 셋째 항염 효과입니다. 염증 매개물질의 생성을 억제해요. 보라색 양배추로 만든 사워크라우트, 그러니까 독일식 양배추 절임은 안토시아닌과 유산균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어서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최대일까? 양배추의 영양소를 최대한 섭취하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방법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생으로 먹기. 비타민C와 비타민 U, 설포라판을 최대한 섭취하려면 생으로 먹는 게 좋습니다. 열을 가하면 미로시나제 효소가 파괴되어서 설포라판 생성이 줄어들거든요. 샐러드로 만들 때는 올리브오일과 레몬즙을 함께 드세요. 지용성 영양소의 흡수가 증가하고 레몬의 비타민C가 양배추의 철분 흡수도 도와줍니다. 잘게 썰어서 10분 정도 실온에 두었다가 먹으면 더 좋아요. 세포가 파괴되면서 미로시나제와 글루코시놀레이트가 만나서 설포라판이 미리 생성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우리 몸에서 더 많은 설포라판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양배추즙. 위 건강을 위해서는 양배추즙이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공복에 마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 식후에 드세요. 하루 200ml에서 300ml 정도가 적당합니다. 착즙기보다는 믹서기를 사용하는 게 좋아요. 착즙기는 식이섬유를 제거해버리거든요. 믹서기로 갈면 식이섬유까지 섭취할 수 있습니다. 사과나 당근을 함께 넣으면 맛이 좋아지고 영양도 더해져요. 하지만 설탕이나 꿀은 넣지 마세요. 당분이 너무 많아집니다. 데치기. 살짝 데치면 부피가 줄어서 많은 양을 먹을 수 있고 고이트로젠 물질도 제거됩니다. 끓는 물에 2분에서 3분만 데치세요. 너무 오래 익히면 비타민C가 파괴되고 설포라판도 줄어듭니다. 데친 양배추는 된장이나 쌈장에 찍어 먹거나 닭가슴살이나 두부를 싸서 먹으면 좋습니다.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함께 섭취할 수 있어요. 발효시키기. 양배추를 발효시키면 유산균이 생성됩니다. 김치나 사워크라우트가 대표적이죠. 발효 과정에서 비타민 K도 증가하고 유산균이 장 건강을 크게 개선시켜요. 독일 사람들이 장수하는 이유 중 하나가 사워크라우트를 즐겨 먹기 때문이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유산균이 면역력을 높이고 염증을 줄여주거든요. 볶거나 찌기. 단시간 고온 조리도 괜찮습니다. 센 불에 2분에서 3분만 볶으면 비타민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소화는 더 잘 되게 할 수 있어요. 마늘과 함께 볶으면 항암 효과가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찌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에 영양소가 녹아나가지 않아서 비타민 보존율이 높아요. 주의해야 할 사람들. 양배추가 아무리 좋아도 모든 사람한테 좋은 건 아닙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 생양배추에는 고이트로젠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게 요오드의 흡수를 방해해서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은 생양배추를 많이 먹으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익히면 고이트로젠이 대부분 파괴됩니다. 데치거나 찌거나 볶아서 드시면 안전해요. 그리고 요오드를 충분히 섭취하면 고이트로젠의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미역, 김, 다시마 같은 해조류를 함께 드세요. 항응고제 복용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양배추 섭취량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갑자기 많이 먹으면 약효가 떨어지고 갑자기 끊으면 출혈 위험이 높아져요. 의사와 상담해서 매일 적정량을 정하고 그 양을 꾸준히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 양배추의 라피노오스는 장내가스를 많이 만듭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가스로 인한 복통이나 설사가 심해질 수 있어요. FODMAP 식단을 하시는 분들은 양배추가 고-FODMAP 식품이라서 피해야 합니다. 대신 당근, 호박, 시금치 같은 저-FODMAP 채소를 드세요. 위산 과다. 역설적이지만 비타민 U가 위를 보호한다고 해서 모든 위 질환에 좋은 건 아닙니다. 위산 과다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생양배추가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익혀서 드시거나 소량씩 나눠서 드세요. 그리고 식후에 먹는 게 공복보다 안전합니다.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 양배추의 건강 효과를 보려면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역학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십자가 채소를 하루 100g 이상 먹는 사람들에게서 건강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양배추로만 따지면 중간 크기 잎 2장에서 3장 정도예요. 위 건강을 위해 양배추즙을 마신다면 하루 200ml에서 300ml가 적당합니다. 더 많이 마신다고 효과가 비례해서 증가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꾸준히 먹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많이 먹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먹는 게 훨씬 낫습니다. 다른 십자가 채소와의 비교. 양배추만 먹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십자가 채소도 함께 먹어야 할까요? 브로콜리는 설포라판 함량이 양배추보다 훨씬 높습니다. 특히 브로콜리 싹은 성숙한 브로콜리보다 설포라판이 20배에서 50배 많아요. 케일은 비타민 A와 K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양배추보다 영양 밀도가 높죠. 그러니까 양배추만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브로콜리, 케일, 콜리플라워, 청경채, 배추 등을 골고루 먹으면 다양한 글루코시놀레이트를 섭취할 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 하지만 양배추의 장점은 가격이 저렴하고 구하기 쉽고 맛도 부담 없다는 겁니다. 매일 꾸준히 먹기에는 양배추가 가장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어요. 양배추는 정말 놀라운 채소입니다. 킬로그램당 1,000원도 안 하는 가격에 비타민C, KU, 식이섬유, 설포라판 같은 강력한 영양소들이 가득 들어있어요. 위를 보호하고 혈압을 낮추고 면역력을 높이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만능은 아닙니다. 갑상선 질환이 있거나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주의해야 하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면 가스 때문에 고생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생으로 먹을지, 익혀 먹을지, 즙으로 마실지, 발효시켜 먹을지는 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배추 하나로 모든 건강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균형 잡힌 식단의 일부로 꾸준히 먹는다면 분명히 건강에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의 학습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의학적 조언이나 진단, 치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특정 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 중이신 경우 양배추를 식단에 추가하기 전에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